네, 아까 그 증권 시장을 좀 분석했는데요. 예, 차트로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보신 것처럼 네, 미국의 4대 지수가 다 올라가긴 했죠. 물론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 하락한 종목 개수가 약간 더 많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시장 영향보다는 기술적 반등에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관세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았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오히려 미국에 관련된 뭐 철강과 알루미늄 주식은 올라갔고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시장 영향보다는 기술적 반등. 왜냐면 최근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딥시크 관련된 이슈가 있었나요? 그걸로 빠졌었는데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해서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술적 반등에 집중을 한 거죠. 네, 기술적 강세와 시장 반등. 엔비디아가 3.5%, 브로드컴이 4.5%, 마이크론은 4%,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어, 아마존 같은 매각해 기술주들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볼까요? 네, 최근 기술주의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이 뭐냐면은 이거 다 아시죠? 근데 기억을 해보세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부상이 다시 시장에 영향을 미쳤으나 월가에서는 장기적인 위험 자산 전망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JP 모건의 크로스 수장인 바시는 딥시크와 관세 우려로 인한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먹구름이긴 해. 딥시크하고 관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은 연말 목표치를 6,500선을 유지하고 있다. 6,500선이면 어디냐? 나와라 오바. 6,500선. 6,500선이면은 야, 그러면 전국가를 돌파한다는 얘기잖아. 6,500선이면 예, 지금이 최고가가 6,100선이거든. 연말 되면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들에 대해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기존 관세 조치에 이어지는 조치로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철강 US 스틸이 3.5%, 뉴코어가 5.5%, 클리브랜드 크리프가 17% 이상, 알코아는 알루미늄 쪽이에요. 3% 이상. 이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기업들의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경제 데이터 이번 주에는 미국 경제를 좌우할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있고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보고서는 수요일 오전,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이거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시간일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이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지수죠. 그다음에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이 화요일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발언을 할 거라고 합니다. 혹시 그때 청문회 때 뭐 제롬 파월 의장의 뭐 금리 전망에 대한 발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번 주는 CPI 지수, PPI 지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 아니 저 유럽 증시. 네, 유럽 증시는 미국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관세 조치에 대해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주식시장의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네, 범유력권 지수인 스톡스 600 아까 0.58% 올라갔죠. 모든 업종이 상승 마감을 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일괄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음.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은 국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글로벌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유럽 증시는 이번 발표에 크게 우려하지 않고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는 유럽 내 강한 경제 지표, 유럽의 경제 지표가 강하대. 알겠죠? 기업 실적 호조,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호조. 예.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요인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네, 유럽 증시 최근에 그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최근 유럽 주요 기업들은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다. 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등 여러 업종에서 강한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였다. 연준이 2025년 안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결론적으로 유럽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에도 불구하고 상세를 유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기업 실적 호조,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기대, 유럽 경제 안정성 등이 투자 심리 개선의 주요 배경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보다는 유럽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것이 오히려 긍정적이죠. 향후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미국 경제 지표 그렇습니다. 요 정도 보고 유럽은 요 정도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유럽 기업의 실적 개선 실적 발표가 있는데 4분기 실적 발표인데 그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럽 경제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겠죠. 그 경제가 나쁜데 올라가겠습니까?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근데 자꾸만 한국의 그 보수 언론에서는 유럽 경제가 나쁘다. 그거 GDP 보고서 떠들어대는 수준이니까 아유 너무 좀 불쌍한 것 같아. 한심한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경제 개념이 없으니까. 이 정도 보고 그다음에 아시아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그 요거는 뭐냐면은 그 인플레이션인데 네, 뉴욕 연방준비제도 뉴욕 연준에서 발표한 1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요거 살짝만 이야기해드릴게요. 뉴욕 연준의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1년 후 인플레이션이 3%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3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도 동일한 3% 수준을 유지했으며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0.3%포인트 상승하며 3%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네, 항목별로 보게 되면 살짝 올라가네. 식료품, 휘발유, 의료비, 주거비 올라가는데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전망은 안정적이지만 특정 생활품목, 식료품, 의료비, 주거비 등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있었던 거죠. 뉴욕 연준의 발표와는 다르게 2월 9일 발표된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서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3%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뉴욕 연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미시간대에서 조사한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시간대에서 조사한 것은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 뉴욕 연준에서 발표한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증시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국 쪽은 그 인터넷 관련된 주식이 좀 올라갔다는 소식이 있고요. 네, 중국 정부가 미국산 원유, 천연가스, 농기계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이 인터넷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대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네,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이후 중국 인터넷 관련 주식이 올라갔다. 요거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관세를 뭘 부과하는 거에 따라서 테마성으로 뭐 반대 극부적인 수혜가 볼 수가 있다면 그쪽이 올라가고 좀 그런 변동성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지속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항상 뭐 펀더멘탈이죠. 하여튼 좀 약간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쪽 아시아 태평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계획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본 시장은 니케이가 거의 변동이
없었고 토픽스는 0.15% 약간 하락했다.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다. 코스피는 약간은 좀 떨어졌죠. 코스닥은 0.9 네, 좀 상승해줬고. 근데 코스닥은 주로 이제 소형주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있죠. 중국 시장 혼조세를 보였으나 소비 지표의 개선과 생산자 지표의 약화가 동시에 관찰되었습니다. CSI 이거 중국 지수인데요. 0.11% 상승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국의 물가 지수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0.5% 상승했고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하지만은 이제 이 이유는 설 연휴 소비 증가 춘절이죠. 중국은 춘절 소비 증가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3% 감소하며 예상보다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이는 제조업과 산업 부문의 약화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약간 제조업이 좀 약해진 것 같아. 물가 상승이 떨어졌으니까. 아직까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인도는 약세, 니프티가 0.94% 하락했고 센섹스가 0.83%. 요새 최근에 인도 중앙은행이 5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시장은 요새 약세의 모양새. 그동안 인도 시장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요새 인도 시장이 약간 이제 조정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체크해 볼까요? 인도. 이게지. 이게 그동안 인도가 워낙 많이 치고 올라간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갔다 지금은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지금 그렇고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싱가포르와 호주 싱가포르는 0.68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호주는 0.34 좀 빠졌고. 네, 아시아 증시는 이렇게 좀 움직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왜냐면 너무 차트로만 보여드려가지고 뭔가 예, 글씨로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좀 살펴봤습니다. 증권 시황에 대해서.